지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승무원이 승객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자리 바꿔줘. 빨리 바꿔달라고. 하지만 승객은 오히려 언성을 높이며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는데요. 그렇게 한 중국인 승객 때문에 예정된 이륙 시간이 1시간이나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한국인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문제의 중국인에게 다가갑니다. 승무원은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데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사람인 엘리사입니다. 러시아 아에로플로트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죠. 제가 승무원이 된 이야기와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겪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특별한 꿈이 없었어요. 집은 가난했고 부모님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바쁘셨기 때문에 저도 하루하루 끼니를 때울 수 있을까라는 생존 본능에만 충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인 마리아가 승무원이 되면서 전 세계를 여행하고 예쁜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SNS에 올리는 것을 보고 정말 부럽고 동경심까지 갖게 됐었죠. 마리아도 저와 똑같이 빈민가에서 힘든 나날을 같이 보냈던 친구였기에 승무원이 되자마자 바뀐 삶을 보니 그 부러움이 더 컸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막연한 동경심을 갖고 승무원이 되기 위해 노력을 시작했고 틈틈이 마리아를 통해서 승무원이라는 직업의 매력을 들으면서 저의 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평생을 제가 태어난 빈민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러시아를 벗어나 세계 방방곳곳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삶은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승무원의 삶을 동경하며 준비하던 중 오랜만에 승무원 친구인 마리아와 만나게 되었는데요. 마리아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보여서 전 뭔 걱정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마리아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죠. 마리아는 국내선을 담당하다가 최근에 국제선으로 담당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첫 국제선 비행을 하게 되면서 승객들도 대부분 러시아인들을 상대하다가 다양한 외국인 손님들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갈고 닦았던 영어를 유창하게 발휘해서 승객들을 안전하게 안내해 칭찬까지 받아 기분 좋은 출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죠. 손님 중 아시아 단체 관광객 손님들이 의자를 한개선까지 뒤로 젖히고 맨발을 앞 좌석에 올려놓고 주변 승객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본인들끼리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주변에 앉은 손님들에게 컴플레인이 쏟아졌는데요. 마리아가 주의를 주자 아시아 승객들은 내 돈 내고 탔는데 말도 못하냐면서 오히려 성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약한 좌석 2개 위에 드러누워 일어나지 않으려는 여성 승객까지 발생한 것인데요. 제 친구인 마리아는 해당 여성에게 규정에 따라 똑바로 앉아서 안전벨트를 착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성 승객은 몸이 아파 앉을 수 없다며 마리아의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공항경찰까지 출동하고 다른 승객들의 항의도 빗발쳤지만 해당 여성은 계속 드러누운 자세로 막무가내로 버텼습니다. 이 여성을 제대로 앉히고 안전벨트를 매게 하기 위해 마리아는 무릎까지 꿇으며 빌고 나서야 여성 승객은 똑바로 앉게 되었고 그제서야 비행기는 이륙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미 출발 예정 시간보다 2시간 이상이 지연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아시아 단체 관광객도 누워서 가겠다고 난동부린 승객도 모두 중국인이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승객 중 대다수가 중국인이라는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경제 규모가 크고 세계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경제대국이자 유교의 나라로 예의를 중시하는 나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중국인 승객에 대한 마리아의 푸념은 계속되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중국인 승객인 비행기를 탑승하는 과정에서 항공기 엔진을 향해 동전 몇 개를 던지는 사태가 발생했던 것인데요. 이것도 승무원 모르게 하다가 다른 손님에게 목격이 돼서 적발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런 일이 최근 몇 년간 중국인들이 행운을 빌기 위한 목적으로 비행기에 동전을 던지는 일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 때문에 비행기 이륙 시간이 딜레이되는 사태가 발생해서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승객들은 본인들 때문에 비행기가 딜레이됐는데도 불구하고 미안한 기색보다는 자기가 던진 행운의 동전을 건드렸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비행 내내 진상 행동을 끊임없이 해서 승무원들의 기피 1순위 승객들로 중국인을 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을 말해줬습니다. 이날은 무사히 이륙까지 했는데 문제는 기내식을 먹을 때 발생했죠. 기내식을 다 먹은 중국인 승객이 기내식이 맛이 없었다면서 라면을 무료로 달라고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라면은 유료로 제공되는 메뉴였기에 일방적으로 승객이 요구한다고 제공할 수 없었기에 제 친구 마리아는 정중하게 제공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였지만 막무가내로 기내식이 맛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물건까지 던지면서 소란을 피운 것인데요. 이때 한 아시아 여성이 나서서 본인이 라면을 사겠다고 해서
겨우 사태가 안정을 찾았습니다. 결국 소란을 피운 중국인 승객은 공짜로 라면을 먹으며 만족해했죠. 하지만 갑작스럽게 기체가 흔들리자 중국인 승객은 라면 국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 중국인 여성의 행동 때문에 발생했는데요. 라면 국물을 흘린 것을 승무원 탓으로 돌리며 승무원에게 반성문을 써오라고 요구를 한 것이죠. 제 친구 마리아는 기체가 난기류를 만나 흔들린 점은 죄송하지만 지금 반성문을 쓸 수는 없다고 정중하게 말했지만 중국인 승객은 또다시 고함을 지르며 남은 라면 국물을 마리아에게 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라면 국물은 식은 상태라 화상은 입지 않았지만 라면 국물이 여기저기 튀어서 기내가 한순간에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갑작스럽게 라면 국물 세례를 받은 마리아는 당황스럽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눈물이 금세 터질 것 같았다고 했는데요. 그 순간 아까 라면을 사주며 위기의 순간을 모면시켜준 아시아 여성이 손수건을 건네며 본인이 하지도 않았는데 미안하다고 하면서 마리아를 달래주며 상황을 같이 수습하며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중국인 승객도 다른 승객들이 뭐라고 하자 더는 소란을 피우지 않고 자리에 앉았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마리아를 도와준 여성은 한국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한국인 승객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별로 정말 승객들의 매너가 정말 다르다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사실 러시아 승객들 중에도 매너가 안 좋은 승객들이 많아서 민폐 승객에 대해 면역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중국인들을 경험하면서 아시아인들에 대한 나쁜 편견이 생겼다고 했죠. 하지만 한국인 승객들을 경험하면서 아시아인의 문제가 아닌 나라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인 승객들은 손에 꼽힐 정도로 매너 좋은 승객이라고 말해주었죠. 하지만 전 단순히 운 좋게 에티켓을 잘 지키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한국인 승객을 만난 것이지 한국인들이 모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오히려 중국이랑 비슷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제 표정을 읽었는지 마리아는 중국인을 흉보면서 아시아인을 싸잡아 욕한 것 때문에 너에게 아시아의 이미지가 안 좋아진 것을 알고 있지만 한국 승객은 좀 다르다는 것을 너가 직접 경험해보면 알 것이라고 말하면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그 순간을 넘기고 내가 승무원이 되면 중국인 승객들만 만나도 좋으니 제발 승무원만 되기를 바랬는데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 준비한 지 1년이 지난 후 저는 러시아 항공사 승무원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렇게 바라던 승무원이 되었다는 사실도 기뻤지만 지금 살고 있는 빈민가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정말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죠. 그렇게 기쁜 마음을 갖고 시작된 승무원 생활이 한 달, 두 달 지나고 현실이 되면서 친구 마리아에게 듣던 중국인 공포증이 저에게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중국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승무원을 하게 되면서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특히 단체 중국인 승객들은 저를 다양한 방법으로 힘들게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잘 씻지 않는 건지 중국인 특유의 향기가 심하게 났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대화를 하는 건지 예민한 유럽 손님들과 중국인 승객들이 만나게 되면 비행 내내 컴플레인을 듣고 해결하는데 진이 다 빠질 정도였어요. 하지만 한국인 승객들이 많은 날은 힐링받는 기분이 들 정도였죠. 한국인들은 비행기에 탈 때부터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승무원이 미리 사전 안내로 여권과 탑승권을 미리 꺼내놓으라고 하면 정말 모든 한국인 승객들은 승무원이 체크하기 좋게 방향까지 맞춰서 보여주는데요. 중국인 승객들은 본인 차례가 와서야 여권을 찾기 시작해서 입장부터 딜레이 시키는 모습을 생각하면 한국인과 중국인 승객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그리고 일본인 승객들도 한국인처럼 미리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중국인들처럼 뻔뻔하지도 않았습니다. 딜레이가 되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계속했는데요. 하지만 느린 행동으로 딜레이 시키는 행동은 중국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만 유독 빨리빨리 행동해서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너무 편하게 느끼게 했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한국인 승객들을 보게 되면 환하게 웃음 짓게 되고 제가 환하게 웃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인 승객들도 기분 좋게 인사를 먼저 해주고 감사하다는 말도 잘 전해주었죠. 자리에 앉을 때도 한국인 승객들은 자신의 자리를 잘 찾고 짐 정리도 빠르게 해서 자리에 앉는데 딜레이 없이 예상 시간을 벗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이것저것 많이 산 물건들을 자리에 앉기도 전에 여기저기 넣기 바빠 뒤에서 누가 기다리는 것은 신경도 쓰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탑승 예상 시간이 짧으면 그날은 한국 승객들이 많이 탄 날이고 딜레이가 많이 된 날이면 어김없이 중국인 승객들이 많이 탄 날이었어요. 이런 일들은 비행 내내 계속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기내식을 먹을 때도 한국인 승객들은 오늘 어떤 메뉴가 나올지 미리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마 인터넷으로 사전에 조회를 하고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선택도 빠르게 하고 먹고 나서도
치우기 좋게 정리를 깔끔하게 해놓아서 승무원 입장에서는 손이 많이 가지 않았고 배려받는 기분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승객들은 안내를 해준 메뉴에서 고르는 것이 아니고 다른 메뉴는 없는지부터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앞에 마리아가 경험했던 것처럼 라면을 요구한다든지 하면서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슴없이 소리를 지르고 욕도 서슴지 않으면서 주변 승객들에게까지 피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마리아가 왜 중국인 승객들만 보면 스트레스를 받았고 한국인 승객들에게는 힐링을 받았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로 느끼며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승무원이 된 후 가장 힘들었던 날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그날은 중국인 승객이 많지 않아서 기분 좋게 시작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한 중국인 여성의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블랙리스트라고 불리는 관리 대상 승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는데요. 그 블랙리스트에 오른 여성은 바로 제가 담당하는 구역의 승객이었기 때문이죠. 티켓팅을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의 승객이 자리에 앉자마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은 그 승객은 2개의 좌석을 연결해 누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전에 마리아에게 들었던 중국인 진상 손님과 똑같은 행동이었죠. 이 방법이 중국인들 사이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어처구니 없었는데요. 그녀는 좌석을 2개 샀으니 누워서 가겠다고 막무가내로 행동을 했습니다. 누워있는 게 싫다면 자리를 비즈니석으로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자리를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었기에 정중하게 이유를 설명하였지만 그럼 여기서 이렇게 누워서 가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 승객이 누운 좌석의 자리에 주인이 나타나면서 문제는 더 악화되었어요. 알고 보니 붙어있는 좌석 2개를 산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저렴한 좌석을 2개 사놓고 누워서 가겠다고 진상을 피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단호하게 그 중국인 여성에게 똑바로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막무가내 행동에 다른 승객들도 화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다른 승객들마저 핀잔을 주자 그녀는 벌떡 일어나더니 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밀치기까지 하였는데요.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미소를 지으며 죄송하지만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의견이 계속 묵살되자 소리를 더욱 크게 지르며 저를 또 밀쳐버렸고 저는 순간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넘어진 모습을 보고도 중국인 승객은 미소를 지으며 잘 됐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아픈 것도 있지만 모멸감을 느끼며 눈물이 나오는 것을 꾹 참으며 일어났습니다. 소란을 피운 여성은 중국에 도착하면 공안에게 연행될 예정이었지만 중국인 승객은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했는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는데요. 다행히도 다른 승무원이 중국인 승객에게 한 번 더 소란을 피우면 현장에서 즉시 체포가 될 뿐 아니라 포박할 수도 있다고 말하자 그제서야 분을 억지로 참으며 자리에 앉았는데요. 옆자리에 앉을 다른 손님에게는 다른 자리로 바꿔드리고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신체적인 피해까지 받게 되자 마리아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공감이 되면서도 저도 모르게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며 자신감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제가 실수를 해서 고객에게 받는 컴플레인은 감당할 수 있었지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상황을 겪고 나니 승무원이 정말 내가 그렇게 원하던 직업이 맞는지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잠시 휴직을 내고 승무원을 그만둘 것을 심각하게 고려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승무원을 그만두면 또다시 내가 끔찍하게 싫어하는 빈민가로 되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니 저는 다시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저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항공사에서 새로운 루트를 개설하면서 외국인 경력 승무원을 모집한다는 정보였어요. 한국어가 가능하다면 우선순위로 뽑힐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요. 제가 마리아에게 한국에 대한 칭찬을 많이 들으면서 승무원이 되기 전부터 한국어 공부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면서 한국의 드라마의 매력에 빠져서 배우는 재미까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부를 1년 정도 하고 나니 의사소통은 할 수 있는 수준은 되었습니다. 한국어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기에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승무원을 계속할 수 있으면서 중국인이 아닌 주로 한국인을 상대할 수 있다면 저에게는 정말 금상첨화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주저하지 않고 지원서를 냈고 서류 심사를 통과해 면접까지 보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최종 합격 통보를 받게 되었죠. 저는 한국인을 주로 만나게 됐다는 사실에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시작된 한국항공사에서의 승무원 생활은 순조로웠습니다. 물론 한국에 오는 많은 중국인 승객들이 있었지만 대다수가 한국인 승객들이었기에 기존에 힘들었던 만큼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내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에 온 걸 잘한 선택이라고 느꼈었죠. 기내식에 문제가 생긴 날에 대해 들려드리자면 그날 육류 기내식이 인기가 많아서 육류 기내식이 딱 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승객이 중국인이었는데 중국인 승객은 왜 자신들만 육류 기내식을 먹지 못하는 것이냐며 화를 내며 언성을 높였는데요. 한 중국인이 화를 내자 아직 기내식을 받지 못한 중국인들도 합세에 화를 내기 시작했죠. 저는 과거에 경험한 악몽이 떠올라서 순간 멍해졌을 때였습니다. 다른 한국인 승객이 자신의 육류 기내식을 아직 손도 대지 않았다며 양보를 해주었어요. 그러자 다른 손님들도 굳이 육류 기내식을 먹지 않아도 된다며 중국인 승객들이 육류 기내식을 바라면 자신의 것을 줘도 된다며 양보를 해줬습니다. 저는 순간 이게 한국인들의 배려심이구나를 느끼고 순간 울컥했었어요. 이전 러시아 항공사에서 일할 때는 중국인들이 화를 내거나 해도 시끄러운 것에 대한 컴플레인을 거는 승객들만 있었지. 이렇게 승무원들을 배려하며 양보를 해주는 승객들은 없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렇게 감사함을 느끼며 승객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저를 오랜만에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승객들이 취침에 들었을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아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아이 엄마의 오열하는 소리가 기내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아이가 우는 곳으로 가보았는데요. 아기를 품에 안고 울고 있는 엄마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응급상자를 얼른 가지고 왔지만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몰라서 순간 당황하며 아이를 달래주고만 있었을 때였습니다. 여기저기서 한국인 아줌마와 아저씨들이 일어나더니 몇몇이 이곳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아이 울음소리에 깬 어른들이 컴플레인을 하러 온다고 생각하고 얼른 소란에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한국인 아줌마는 능숙하게 아이 상태를 살펴보더니 아이가 체한 것 같다며 체했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아기를 능숙하게 체크하고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는 등 응급조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신속한 대처로 아기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지고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서야 자신은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고 있고 유치원 원장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에 도착하면 얼른 병원부터 가보라면서 자리로 자연스럽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상황을 능숙하게 대처하는 한국인 승객을 보며 지혜와 배려심이 남다른 것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한국 항공사에 이직을 한 것을 매우 잘한 선택이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매일 출근이 두려웠던 제가 이제는 출근이 기다려질 정도로 한국인 승객에 대한 저의 호감은 매우 높을 수밖에 없었죠. 마리아에게도 이 경험을 이야기하자 정말 부럽다며 본인도 한국 항공사에 갈 수만 있다면 가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죠. 저는 한국인 승객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장점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시장 음식은 정말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한 맛있는 것들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시장 중에서도 광장시장은 한국인보다 외국인들의 더 유명한 시장이었는데요. 영국 출신 팝 가수 샘 스미스, 영화 캡틴 마블로 유명한 브리 라슨, 영화감독 팀 버턴, 핑크팬더 그림으로 알려진 스트리트 아트 작가 캐서린 베르나르트 등이 광장시장에서 산낙지, 김밥, 떡볶이, 호떡, 꽈배기 등을 즐기는 사진이 SNS에 전파되면서 광장시장의 인기가 급상승했습니다. 광장시장에 가보면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외국인들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게 잘 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맛있는 음식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가득한 시장이지만 소매치기나 강도 같은 범죄가 하나도 없어서 안전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러시아에 비교해서 정말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서 한국으로 오게 된 것에 대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빨리 한국 생활에 적응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은 저에게는 제2의 고향으로 여길 정도로 매력적이고 행복한 곳이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엘리사가 한국에 온 것에 만족하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실망하는 일 없이 행복하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도 댓글로 응원해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카페의 주인장 소연아였습니다. 시청자님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